네. 감사합니다.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남문사이길 찌글찌글 진행을 맡은 서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늘소녀 공작소 슬기입니다. 네, 오늘 3화는 이제 또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할 건데요. 저희가 지난 1, 2화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했어서 이제 빼기 좀 단조롭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또 곧바로 또 피드백을 반영해가지고 옮겨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화 게스트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리버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김차람입니다. 와. 네. 네, 여기 저희 지금 배경이 바로 클리버데이인데요. 클리버데이는 어떤 공간이죠?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구점이고요. 문방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공사하면서 어르신들이 여기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그냥 문방구다라고 얘기했더니 저기 지척에 큰 남문앤몰도 있는데 여기 문방구에서 되겠냐, 요즘에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도 문을 다 닫는다더라,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런 관심과 걱정을 많이 받고 그래도 1년 동안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이제 이번에 3화 주제는 바로 덕질입니다. 좋아하는 것에서 일까지 이제 덕업일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것을 좋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셨는지 각자 좋아하는 그 분야, 덕질하고 있는 분야를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앞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좋아하는 거 이야기할 때 신나듯이 뭔가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먼저 슬기님부터 오늘 그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크게 보면은 패턴 덕후인데 그 패턴이 있는 많은 물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패턴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 오랫동안 그 원단 덕질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단 덕질은 중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몇 년 동안 원단을 모으고 있고 좀 1000가지 이상의 원단을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제가 이제 돈을 벌면서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빈티지 패브릭의 세계, 그래서 이렇게 수십 년 전에 누가 이렇게 손으로 수나서 만든 빈티지 자수보들, 이런 것들도 이제 모으고 있고, 또 그 패턴 덕질의 연장선으로 여기 조그만한 요 마스킹 테이프들이 있는데 아주 그 합리화하면서 일할 때 꼭 필요해서, 나는 포장할 때 필요해서 사는 거다라고 원 없이 지금 요 다양한 패턴의 마스킹 테이프들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가진 것에 극히 일부이고요. 어제도 장바구니에 마스킹 테이프를 26만 5천 원어치 담았습니다. 근데 마스킹 테이프가 제가 알기로는 뭐 개당 한 5,000원에서 뭐 비싸면 8,000원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6만 5천 원이면 몇 개를 이게 산술적으로 몇 개가 담겨 있는 거죠? 저 그 숫자를 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담은 거 중에 보니까 2,000 몇백 원짜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게요. 몇 개일까요? 이게 최고가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최고가는 그냥 대체로 그래도 비싸도 한 8,5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담아도 26만 원이 나온다. 네네, 알겠습니다. 티끌 모아서 가산을 탕진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슬기님은 이렇게 언제부터 그 원단, 패브릭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바느질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마음에 드는 원단들이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원단을 용돈으로 조금 사서 그걸로 뭔가를 만들고 그걸로 뭔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때는 이제 그거를 만든 거를 판 돈으로 또 원단을 사고, 그 새로 산 원단으로 또 만들어서 그걸 또 돈을 벌고 원단을 사고, 그렇게 지금 20몇 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덕질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또 그 돈으로 또 덕질을 하는 네. 그 순환의 고리가 지금 끊이질 않는 채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순환이라고만 할게요. 네. 이렇게 순환을 해서 지금 또 공간을 운영하시는 바늘소녀 공작소에 또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게스트로 나오신 채람님은 오늘 어떤 덕질을 소개해 주실까요? 근데 제가 참 여기 나오기 전까지도 수없이 많이 고민을 했지만 과연 이것을 덕질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가? 충분히 덕질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져오신 물건들 보면 괄사 많은 네. 거 처음 봤어요. 네, 일단 저는 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몸이 좀 원체 어렸을 때부터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이것저것 뭐라 해야 되지? 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흘러 왔는데 괄사가 집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괄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익숙진 않거든요. 뭔지 대충적인 느낌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 괄사가 혹시 뭔지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괄사는 이제 나무나 뭐 도자기, 뭐 이런 스톤 재질로 만든 손으로 쥐어 잡고 약간 이렇게 얼굴 신체 부위를 자극을 주면서 뭔가 좀 순환시키고 풀어내고 이완하는 그런 아주 작은 도구입니다. 용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체 부위마다 다르게 사용하시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괄사가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마사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약간 비슷해요. 그런데 뭔가 마사지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좀 더 효과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괄사의 모양과 재질, 그리고 색상 이게 전부 다 다양한데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마 초반에 산 괄사 같은데요. 이건 뭔가 새 모양 같기도 하고 약간 알파벳 T처럼 생긴 건데 이거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어디였지? 뭐 어디 휴게소에서 휴게소에 가면 은근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 호두알 같은 거랑 맞아, 같이 파는 그런 거죠. 그 손 지압용 네, 호두. 지압.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봤는데 이게 이렇게 딱 있었고 뭔가 그 초창기에 이런 거에 관심이 딱 있을 때라 이게 약간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손에 딱 쥐는 어떤 그립감, 뭔가 이렇게 손에 착, 감겨요? 네, 착 감기는 뭐가 있거든요. 네. 네, 착 감겨가지고 또 이게 보면 뾰족한 부위가 두 개가 있고 약간 널쩍한 구두 주걱 같은 부위가 있는데 이 형태와 모양에 따라서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비싼 것도 아니고 한 10,000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그 네. 괄사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제가 아주 자주 쓰는 세라믹으로 된 건데 네, 튼튼해요. 네네. 이거는 좀 편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약간 사각형 모양인데 위에는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면은 움푹 들어간 형태여가지고 손가락을 끼운 상태에서 제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문지르면서 네, 사용을 그런데 하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은 좀 자극이 셀 수 있어가지고 괄사를 사용할 때는 꼭 이 올리브란다. 네, 에센셜 오일. 오일. 네, 오일을 함께 써주시면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질이 아까 말씀하신 세라믹이랑 네. 아니면 나무 재질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 얘는 동인가요? 금속 네, 재질인가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들여오게 됐는데요. 이거 한번 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네, 아주 묵직해요. 무거운데? 네, 진짜 이거- 묵직해요. 가격도 무거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간혹 다니는 요가원에서 요가원 그 수련생들끼리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나눔 장터 같은 걸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무료 나눔이었어요. 와. 그런데 저게 있었어요. 운명적으로. 음. 그리고 저에게 없는 재질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지? 그때 동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사실 이런 걸로도 그냥 막 얼굴에 막 쓰는데 그 선생님이 나무로 된 것들은 조금 얼굴에 하기에 좀 안 좋을 수 있다. 약간 뭐 세균 같은 거 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게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더 있거든요 집에. 안 가져오려고 했지만 그 말에 약간 넘어가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특이한 쉐입이에요. 이것도 진짜 뭔가 그 새 같은 형태인데 뭔가 이렇게 탁 손에 또 쥐어지는 묵직한 그립감. 네. 그러니까 이게 덕질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남들 눈에는 다 똑같은 걸로 보이지만 이제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 세분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까 슬기님이 말씀하신 순환의 또 다른 또 순환인 거죠. 또 사고 또 써보고 그 보완점을 찾아 또 사고 또 좋은 거 나오면 또 사고 누가 추천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괄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보통 이런 그 재질과 형태에 따른 괄사와 오일 이렇게 두 가지로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보통은 아침에 약간 붓기가 올라왔을 때, 그 특히 제가 자주 쓴다는 이 네모 형태의 변형은 약간 차에서 운전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출근길에 여기 귀 주변을 좀 이렇게 이렇게 지압을 해가지고 얼굴 붓기를 좀 뺀다든지. 네. 반려 괄사예요. 네, 약간 그래요. 그리고 샤워할 때 쓰는 게 따로 있어요. 약간 그것은 플라스틱 소재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 몸에 림프가 있잖아요. 네. 어떤 그런 독소를 배출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 부분을 되게 자주 풀어줘야 좋은데 이게 사실 스스로 하기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샤워할 때 쓰는 이렇게 딱 손잡이가 달린 솔 같은 느낌의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괄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비누칠을 하고 쭉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약간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많이 쓰셨던 그 금색 그 호두알처럼 금색인데 되게 뾰족뾰족해서 손 지압용으로 아까 네. 말씀하신 그 휴게소에서 파는 그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랑이나 키캡 딸깍이 같은 그런 느낌처럼 약간 심신 안정을 위해서도 네? 사용하시는 걸까요? 왜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면 아니 심신 안정 아니고요. 그걸 정말 신체 안정? 그 몸에 붓기 완화. 네, 심신 안정? 딱히. 근데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좀 편해지잖아요. 근데 약간 이거 그들과는 결이 다르다. 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러니까 덕업일치라고 했을 때 생각났던 거는 지금 어찌됐든 책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 이야기를 하면 저도 어릴 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읽는 능력이 생긴 순간부터는 항상 집에 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 한쪽에 저희 엄마가 책을 사실 때 한두 권씩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그 방문 판매원이 있었던 질? 네, 한 질 이렇게 사면 계속 그렇게 한 질씩 사니까 출판사에서 책꽂이를 주셨거든요. 배우신 양반. 그러니까 책을 사면 책꽂이를 주는. 사은품이 책꽂이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도서정가제가 있기 전이기도 하고 그런 방문 판매원들이 있던 시절에 약간 신문 구독하면 자전거 주는 것처럼 책을 어느 정도 사면 책꽂이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꽂이를 사니까 또 그 책꽂이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책을 사고 그래서 제 의사보다는 이제 어머님의 욕심으로 이제 책을 사주셨고 그때 저와 이제 2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는데 서로 책을 읽을 때 그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 등에 제가 읽은 책은 파란색 스티커, 뭐 동생이 읽은 책은 빨간색 스티커, 뭐 이런 식으로 꽂혀 있어도 네, 보이게. 꽂혀 있을 때 책 등에 이렇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보이게 이렇게 붙였던 게 있는데 그게 저 어릴 때는 그게 일종의 좀 놀이이기도 하고 약간 그 남자 형제들의 경쟁심을 또 하는 이야기 그 놀이처럼 됐어가지고 좀 책이 저한테는 좀 재미이자 어떤 놀이 수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익숙했던 그 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들어가면서 도서관 자주 가고 또 용돈 받으면 저도 헌책방 가가지고 책 사고 그렇게 한 권 한 권 이제 엄마가 채워주던 책장이 아닌
내가 채우는 책장에 한 권 한 권 들이면서 좀 재미를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책방이라는 공간이 이게 저도 이제 덕업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셋 다 남문사이길이라는 공간에서 각자 이제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로 어찌됐든 또 좋은 행운으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람님은 지금 이 클리버데이에서 어떤 또 다른 덕질을 통해서 또 돈을 벌고 계시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덕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세상이 봤을 때 덕질이에요. 저는 아까 저희 클리버데이 소개했지만 문구를 기반으로 판매하고 있는 작은 소품샵이고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사실 뭐 어렸을 때 문구점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저는 문구점을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건데 그 어렸을 때 약간 필기구 그 필통에 좀 애착이 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떠오른 거예요. 저도 약간 잊고 있다가 최근에 생각이 났는데 저는 약간 필통에 좀 애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필통에 이제 뭐 연필이랑 샤프 볼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필기구에게 약간 이름을 지어주면서 애착 필기구 약간 인격을 부여한 장난감처럼 아니요, 세계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그런 세계관. 아. 그래가지고 제가 더 미취학 아동일 때는 이제 어쨌든 이 필통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인격과 세계관을 부여해서 인형놀이 하듯이 그 필기구로 그렇게 가지고 놀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필통이 세 개인 거죠? 맞아요. 근데 아주 정확한 막 그런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근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부끄러우신 건가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 최근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지고 놀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필통도 되게 예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막 촥 열리는 것도 있었고. 약간 플라스틱에 그 비닐 같은 거 코팅돼 있고 이렇게 앞뒤로 열려서 맞아요. 연필 칸이 다 나눠져 있고 그렇죠. 그 연필 깎이도 달려 있고 그래서 형태가 막 변하는 필통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필통이 바뀔 때마다 약간 이야기가 추가되거나 변형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세계관의 이전이네요. 확장과 이전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저 살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아니 들어가셔도 돼요. 돼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집에도 그렇고 지금 문구점에도 그렇고 파는 것 이상의 펜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마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정도의 펜이 있는데 네. 그 파는 것 이상의 펜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종류가 파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판매하는 펜보다 내가 쓰는 펜이 더 많다. 네, 그리고 저희 가게 오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종류의 물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제가 그 중에서도 약간 엄선하고 아니면 뭔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좋은 것들 위주로 조금 실용적인 제품들 위주로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우연히 써보시고 다 너무 좋아서 구매로 진짜 많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제 실용성만 따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덜 실용적이지만 쓰기에 좀 예쁘거나 좀 보기에 좋다 싶은 그런 컬러와 어떤 형태? 그 펜의 질감과 이제 또 뭔가 빠르게 뭔가를 받아 써야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그럴 때 쓰는 필기 도구, 차분하게 앉아서 쓸 때 필기 도구, 일정을 정리할 때 쓰는 필기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이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깊네, 깊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메모할 때 쓰는 거랑 약간 네. 뭐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편지를 적거나 이렇게 오랜 시간 써야 되는 또 필기구 그리고 또 뭐 꾸미거나 뭐 이거 할 때 또 필기구 이렇게 용도별로 지금 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뭐 다 마찬가지지 근데 뭐 않으신가요?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책 읽을 때 약간 전 시간대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전에 읽는 책을 또 이게 너무
딥하게 너무 딥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을 읽으면 이제 수면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길게 읽게 되거나 아니면 뭐 추리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 어찌 됐든 간에 꿈자리가 좋지 않아서 사나워져요. 네. 그래서 그때 밤에 읽는 그러니까 머리맡에 정말 침대에 두는 책이랑 아침에 해 떠 있을 때 읽는 책이랑 또 이동 수단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읽는 책이랑 뭐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맞게 좀 세분화를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슬기님은 아까 말씀하신 마스킹 테이프가 네. 그런 용도로 또 쓰이지 않을까 하는데 네네. 나름의 그 본인만의 그런 규칙. 열려 있어요. 가세요. 네. 네네 가세요. 네. 아니 그냥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먼저. 서점이고요. 서점 대표님 저기. 그리고 우리는 반의 소녀 공작소를 가려고 하는데 저기 왼쪽 네네네. 대표님.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라도 할까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와. 덕질하는 거 소개하고 있어요. 진짜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보고 계시죠. 네. 우리 마스킹 테이프. 네, 슬기님은 그러면 마스킹 테이프를 좀 세분화해서 상황에 맞게 좀 쓰시는 편인가요? 상당히 그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게 이 폭도 다양하거든요. 마스킹 테이프가 요런 3mm, 그다음에 뭐 요런 7mm, 15mm. 저 약간 이거- 창피해요 갑자기. 이거 18mm. 이거 25mm 이게 뭐 이런 거 18mm 구나. 18mm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장할 때 봉투 크기에 따라서도 다른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고 계절마다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나 아니면 계절에 어울리는 그런 테이프들을 요 칸에다가 넣어놓고 그 계절 동안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근데- 색감과 패턴을 계절감에 어울리게 선택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달마다 다르기도 하고 계절마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름을 테마로 하는 마스킹 테이프가 있었는데 이제 뭐 여기 한 3자리 정도가 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제처럼 26만 원어치 쇼핑을 하는 거죠. 분명 세 자리가 비었는데 왜 26만 원어치가 되는 거죠? 이제 여름은 매년 계속 오니까 또 여름은 또 길기도 하고. 네, 여름이 좀 길어요. 계절 중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되니까요. 근데 항상 저도 이제 뭐 좋아하는 거 덕질하거나 아니면 뭔가 물건을 구매할 때 그 합리화라고 하죠. 네. 이거 언젠간 쓴다. 아니면 이거 필요하다. 아니면 네.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서점도 그렇고 문구점도 그렇고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손님들 사이에 그 밈 있거든요. 아니 근데로 항상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감자가 근데 지난번에 산 책도 아직 다 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 근데 지금 6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눅눅하고 좀 덥고 이럴 때는 서늘해지는 스릴러가 제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덕질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엄청난 치트키네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저 마스킹 테이프가 있지만 아니 근데 지금 딱 여름의 계절감에 마스킹 테이프가 없기 6월용이 때문에 없다. 네 좋습니다. 치트키 아니 근데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그 외에 혹시 또 오랜 기간 좀 좋아하셨던 다른 분야나 취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클리버데이를 오픈하면서 그 이후에 약간 클립에 좀 관심이 생겼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클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모으는 것에 또 약간 재미가 들리고 어디 다른 나라나 어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문구점을 꼭 들려보는데 거기서 뭔가 좀 특이한 클립을 판다 아니면 뭔가 빈티지 클립을 판다 그러면 좀 사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모으게 되는. 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책방 그 옆가게여가지고 저도 종종 이제 놀러 가면 정말 그 제가 생각한 그 사무용 클립, 그 은색 그 실버 그 소재의 사무용 클립이 아닌 정말 다양한 색감과 형태의 클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클립도 많이 쓰긴 쓰는데요. 그냥 조금 보통
클립이 5cm 이내거든요. 2, 3cm 정도인데 5cm 이상의 조금 큰 클립도 나오고 보이시나요? 네, 약간 이렇게. 그래서 저도 평소에 클립을 자주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꽃 모양의 클립도 있고. 아유, 여기. 요즘에 그 고양이랑 강아지 모양 클립도 네.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클립도 최근 입고되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행지에서 모은 다양한 종이 쪼가리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클립으로 모아놓는. 아, 네, 이런 화살표 네. 모양도 있고, 아주 작은 네, 초소형 정말 사이즈. 네. 손톱만한 클립도 있고, 그 말씀하신 판매용품 중에 고양이나 강아지 모양도 있었고, 그 전에 뭐 다람쥐나 아이스크림 맞아요. 모양도 있고, 네. 되게 좀 색깔도 색깔인데 형태가 되게 다양한 클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클립도 은근히 귀엽습니다. 귀엽죠? 네. 네. 플리버데이 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슬기님은 혹시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원단이랑 마스킹 테이프 외에 혹시 더 오랫동안 좋아하셨던 게 있으신가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지금 눈앞에 지금 잘 감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고양이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본인이 오는 저는 중? 자진해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저 알러지 검사를 하면은 고양이 알러지가 매우 높음이에요. 아, 그래서 막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저랑 10년 같이 산 친구인데 호랑이고요. 이 친구가 저를 간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그 간택 부정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입덕 부정기처럼. 네. 부정을 하다가 어쨌든 저도 좋아하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마당에다가 집을 지어주고 그랬는데 얘가 그걸로는 만족을 못하고 매일 집이나 가게에 있으면은 혼자 있는데도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어떤 창문에서든지 절 쳐다보고 있어요. 얘가 창문 틈으로도 보고 있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주방창으로 보고 침실에서 자고 있으면 침실 그 어디 턱에 올라와서 거기에 밖에서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가게랑 집이 같이 있는데 가게에만 들어오게 해줬어요. 근데 얘는 그걸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 그럼 거실에만 들어올 수 있게 할게 해서 거실에만 들어오게 했다가 뭐 당연히 만족 못하죠. 얘 방문 열 수 있거든요, 매달려서. 그래서 열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저의 모든 집이 이제 제 집이라기보다 고양이 집에 제가 얹혀서 사는 그런 형태가 돼서. 네. 아, 집주인이 바뀐 거네요. 네네. 그리고 가게도 이분이 직급이 회장님이거든요. 네, 그렇죠. 고양이 회장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네. 본인은 사장인데. 저는 사장, 이분은 회장. 그래서 이제 저는 하수인인 거죠. 수발드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이분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저는 수단이죠. 그래서 고양이 덕질을 원래 했지만 이제 알러지도 이겨내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알고 딱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또 보고 있는데 그 원단을 그러면 이렇게 원단 덕질을 통해서 번 돈으로 또 고양이 덕질로 또 이어지는 네. 이게 또 새로운 순환이 네, 또 그렇죠. 시작되네요. 그래서 고양이들 이 고양이를 먹여 살리는 데도 쓰고 다른 그 고양이 아이템 귀여운 걸 사는 데도 쓰는 거죠. 그래서 클리버데이에도 그 고양이 있는 스티커들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못 참아요. 저희 아니, VIP 근데- 고객님. 아니 근데 고양이잖아 이렇게. 아, 그럼 원단에도 고양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엄청 많죠. 엄청. 그럼 이제 덕질에 덕질을 더한 오, 원단이 그쵸. 되겠네요. 그래서 엄청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디자이너들 중에 고양이 집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랑 사는 분들보다. 그래서 강아지 원단은 종류가 별로 없는데 고양이 원단은 정말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계속 많이 나오니까. 나와서 아니, 나도 어쩔 수 근데. 없이 그래서 좀 비난받아요.
왜 차별하냐고. 아 강아지 견주분께서 멍파, 냥파 세상에 이렇게 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멍파인 분들이 근데 왜 고양이만 이렇게 좋아하시고 차별하세요? 이러면은 아니 그게 그 제 디자이너들이 고양이 덕후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고양이 원단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저도 책 외에 덕질을 한 것 중에 좀 오래 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해외 축구를 보는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안 그래도 오늘 좀 하나를 입고 왔는데 해외 축구를 보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할 때 알게 됐고 네. 그 전까지 이제 그 2002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축구를 보는 걸 이제 재미있어 했고 그때 이제 모든 국민이 그렇죠.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재밌구나를 생각했다가 이제 K리그에서 확장된 게 이제 아마 박지성 선수의 입단 때문에 제 또래 친구들이 거의 그 시점에 이제 좋아하는 팀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거의 반의 절반 이상이 다 그 박지성 선수가 소속돼 있던 맨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었어서 왠지 모르는 그 반골 기질 때문에 저는 거기를 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약간 요새 밈인 그 나는 비주류야 킥킥처럼 약간 그 왠지 모르게 그 흐름에 속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팀 물색하던 중에 이제 라이벌 팀인 이제 리버풀을 응원을 하게 됐고 정말 제 10대 시절은 험난했습니다. 그 리버풀의 순위가 정말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힘든 10대 시절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마 그때처럼 막 밤을 새면서 한 시즌 경기를 다 보고 뭐 컵 경기 다 챙겨 보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뜨문뜨문 이제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고 또 이제 고3 때 이제 수험 생활이 끝나고 그래도 이제 학교를 가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버킷리스트를 이제 적을 때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이 리버풀 경기를 직관하고 싶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한번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각자 좋아하는 경기장을 투어할 때 이제 같이 따라가주는 경기도 직관하고 그래서 리버풀 경기를 직관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덕질 중에 가장 뭔가 임팩트가 큰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그 직관했을 때. 직관했을 때의 그날의 분위기와 내가 그 화면으로만 봤던 그 얼굴 불쾌하게 이렇게 빨간 아저씨들이 부르는 노래를 내가 현장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좋아했던 선수들이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뛰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한 번으로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지. 네, 근데 역시 덕질은 끝이 없다고 네. 언젠가 한 번 다시 오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그 후로는 한 번도. 네, 그때 한 번 가보고 코로나 이제 터지고 네 영국까지 갈 일은 없었어가지고 네 그래도 지금은 좀 조용하게 잔잔하게 이제 덕질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은은한 덕질. 네네. 그래서 이렇게 덕질에 뭔가 저도 들었던 이야기 중에 덕질엔 DNA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덕질한 사람은 끝없이 자기가 덕질할 대상을 찾게 되고 덕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이게 하본 놈이 계속 하는 것처럼 계속 자기가 할 만한 덕질 분야를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저도 듣고 좀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좀 관심이 가는 취미나 아니면 요것 좀 재밌겠는데 싶은 그런 대상이나 아니면 뭐 분야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는 제가 아까 초반에 몸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환으로 제가 어쨌든 요가 수련을 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수련을 하면서 이제 요가도 안내하는 안내자를 겸하고 있어서 요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안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최근에 이번 6월에 진짜 열심히 저도 수련했어요. 그 수업을 월수금 1 하는데 저녁에 수업 끝나고 바로 9시 반에 가서 1시간에서 70분 정도 수련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아, 그 요가 지도를 하고 그 요가 지도 그 시간이 끝난 후에 또 개인의 수련을 위해서 또 요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련이 병행이 되어야 좋은
뭐랄까 안내가 나오고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수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찌됐든 말씀하신 그런 문구류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약간 덕업일치가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최근에 조금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요가라는 것과 그 저희가 이제 수집가를 위한 기록 상점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것과 요가라는 것이 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어요. 요가도 되게 몸을 천천히 쓰면서 나를 관찰하고 인지하고 살피는 시간이고, 기록하는 것도 시간을 들여서 좀 차분하게 나를 바라보는 것. 근데 그것들이 뭔가 바로 이렇게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나를 이루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저의 어떤 활동들을 다 엮어내는 네,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슬기님은 혹시 요새 관심이 생긴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요가. 아, 요가. 오, 네. 그 원래 저희는 옛날에 같이 요가를 하던 사이거든요. 새벽 한 요가. 15년 전에. 네, 15년 전에 함께. 최근이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15년 전인가? 아니 그랬는데. 처음 시작이. 네. 그래서 그때 한 3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저는 또 검도로 갈아탔었어요. 그래서 검도를 2년을 하다가 한참 운동을 안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필라테스를 지금 4년 반 넘게 하고 있었는데, 또 러닝도 병행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뭔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가게가 이제 15주년 동안 열심히 한 가게를 운영한 나에게 뭔가 상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뭘 하고 싶을까? 옛날 같으면 여행을 갔을 건데, 아, 나를 돌보는 거를 해야 내가 좋아하는 일 계속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작업실이 7시까지거든요, 평일에. 근데 1시간 운영 시간을 당기고 매일 이제 퇴근하고 요가를 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뭔가 뭐랄까, 몸을 돌보는 거를 하는 거랑 마음을 돌보는 거랑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계속 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하니까 화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몸이 약간 이렇게 경직돼 있으면은 사람이, 저는 더 여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매일 이완을 하니까는 그냥 다음 날에도 조금 더 개운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누가 조금 날선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나오는 특유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네네. 아마 그게 보통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마주쳤다면 되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순간도 뭔가 내가 쌓아온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습니다. 사마인 이제 덕질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돼가지고 각자 오늘 촬영하신 거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슬기님부터 오늘이 이제 첫 화 촬영하시고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에도 편했는데 더 편하고, 그리고 저희 단골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음은 언제 나오냐고,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매주 올려주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럴 기력이 없고 그래도 뭔가 그렇게 누군가 이거를 보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또 그리고 게스트가 바뀌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경 바뀌는 것도 좋고. 네, 좋습니다. 일단 배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 야외에서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 더 이 무더워진 여름에 야외에서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이 배경 말고 또 어디에 골목을 또 보여드려야 되는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지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람님은 오늘 첫 출연이신데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너무 이런 순환, 이완, 막 요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너무 착한 긍정적인 이야기를만 한 것 같다. 약간 술래자 너무 도인의 컨셉을 재미없으면 어쩌지? 어. 네. 그리고 뭔가 이런 이야기와 이미지로 약간의 오해가 생기면 어쩌지? 우리에 대해서? 네, 뭐 약간 당연히 비건 하시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 예. 저희 나쁜 사람들인데. 약간 그럴까봐 약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맞나? 이거는 편집자 선생님이 잘 해주시겠지만은 이게 과연 재밌게 나올지 좀 고민이 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다른 이야기로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음에는 사나운 얘기를 해주면. 네, 이런 착한 이야기 말고 좀 네네. 사나운 이야기를 한번 할 때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면 그 채남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이게 지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문득문득 들기는 하는데 네. 처음 화 녹화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해보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즐기고 응원을 해주실지 아니면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한 김에 한번 조금씩 계속 한번 옴싹옴싹 걸어보면서 원래 우리 모여서 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마이크 놓고 이야기한다라고까지만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아서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남문사이끼리나 이런 그 팟캐스트 찌글찌글 관련해가지고 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뭐 유튜브 둥근숲 TV 또는 이제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 이제 남문사이길 찌글찌글 검색하면 나오니까 거기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어떻게 녹화할 때나 아니면 그 기획회의 할 때 참고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화 이야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끝인사를 정한 게 없어가지고 네.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남문사이클 찌글찌글 약간 이런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겠는데.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뭐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부터 올리는 왼쪽으로 거예요? 올리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남문사이길 남문사이길 하면 제가 남문사이길 할까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화 덕질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문사이길 찌글찌글. 네, 감사합니다.